안녕하세요. 공단계 생정학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국가직 7개년 OX 정리특강 2단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라몬에 대한 정책 수단인데요.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우린 바로 OX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여러분, 살라몬이 제시한 정책 수단의 유형 중에 경제적 규제는 직접적 수단에 해당한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O 되겠습니다. 살라살라 소대 제보 공경 이렇게 할 때 경제적 규제 그건 직접적 수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살라몬이 제시한 정책 수단의 유형 중에 정부 소비는 직접적 수단에 해당된다. O예요? X예요? 살라살라 소대 제보 공경 정부가 소비하는 건 직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시험에서는 여기서 보면 뭐 높다, 중간, 낮음이 있는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3번 갑니다. 오케이, 공기업은 직접적 수단에 해당된다. O예요? X예요? 갑자기 막 왜 자꾸 O가 나오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공기업은 직접적 수단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자, 살라몬이 제시한 정책 수단의 유형 중에 조세 지출은 직접적 수단에 해당된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요거는 X 되겠습니다. 어떤 수단이요? 간접적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적 수단. 자, 살라몬이 제시한 정책 수단 유형 중에 사회적 규제는 직접적 수단에 해당된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X 되겠습니다. 뭘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시 이것도 간접적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는 강제력은 커요, 작아요? 강제력은 크다. 오케이? 나중에 강제력 같은 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6번입니다. 살라몬이 제시한 정책 수단 유형 중에 보조금은 직접적 수단에 해당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어떤 수단? 역시 간접적 수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은 살라살라 소대 제보 공경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정부 소비, 정부 대출, 정부 제공, 보험, 공기업, 경제규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로이의 정책 유행 관련된 OX인데요.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키울까요?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바로 보이겠죠? 갑니다. 요번에는 이제 약간 이제 우리 O를 좀 했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개념이라서.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우리 풀보드에서 또 바꿉니다. 이게 똑같은 것도 계속 바꾸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7번 갑니다.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O예요? X예요? 이건 O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가 어떻게 나눴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별적 행위냐 아니면 환경이냐, 강제력이 간접이냐 직접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게 개별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제를 특징한다. 규제정책 맞습니다. 자, 재분배 정책입니다. 여러분,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O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분배 정책의 개념인데요. 고소득층의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성 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 조정 등과 같은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O예요? X예요? 이건 O 되겠습니다. 우와, 왜 O가 이렇게 많지? 라고 막 하는데 O입니다. 자, 분배 정책은 특수한 대상 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기회 등을 분배하는 정책이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O를 많이 했던 이유는 요게 정의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 개념 정의는 반드시 머릿속에 요거는 딱 넣어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편하라고 오해했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개념들을 정확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갑니다. 분배정책의 사례에서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등이 있다. O예요? X예요? 이건 X입니다. 이건 X인데 뭐가 틀렸냐면 잘 보세요. FTA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이건 분배정책 맞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맞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은 이건 어떤 정책이다? 재분배 정책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자, 한번 갑니다. 우리 근로장려금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재분배 정책 맞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재분배 맞습니다. 하지만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같은 경우는 무슨 정책이다? 요거는 분배 정책이에요. 요 뒷부분이 분배 정책.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실제 심의서 요거 두 개 딱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추출 정책이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상추죠. 알몬드 파웰의 정책 중에 추출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상징 정책입니다. 국민 전체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경복궁 복원, 군대 열병, 월드컵 개최와 자치단체마다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공공건물, 동상, 광장 등의 상징적 물체 건립과 국경일 제한 같은 정책이다. O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정의들은 한번 다 맞춰 해봤습니다. 다음 우리 또 OX 할 때는 이건 한번 싹 또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역시 이것도 두 개 머릿속에 알몬드 파웰의 정책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갑니다. 자, 이제 기타 정책 의제 설정 모형 한번 갑니다. 그 다음에 정책 창 모형까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은 마치와 올슨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행, 마치, 올슨 요게 쓰레기통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킹던의 정책의 창은 그걸 정책 의제 단계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 이제 마치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 단계고 그걸 의제 단계로 가져온 게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은 문제의 흐름, 이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자, 문제의 흐름이 있고 정치의 흐름이 있고 이거는 이슈가 아니라 정책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고 17번 한번 갑니다. 킹던의 정책의 흐름 이론. 그러니까 정책의 창 모형이라고도 하고 정책 흐름 이론이라도 해요. 정책 변동은 정책 문제 흐름, 정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O예요? X예요? 솔직히 이선지로 내면 잘 맞춥니다. 이거 내면 가끔 틀린 친구가 있어요. 이건 역시 O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문제 흐름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정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정치 흐름이 이렇게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 정책의 흐름을 정책 대안의 흐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의 흐름 혹은 정책 대안의 흐름.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8번 가겠습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은 정책의 창은 국회 예산 주기, 정기회기 계획 등의 규칙적인 경우가 아닌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만 열린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 계획 등 규칙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도 열린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회 같으면 정기회 때도 이게 창이 열릴 때가 있고요. 우연한 사건 같은 때도 열릴 때다. 그래서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서도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책의 창은 닫히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그래서 문제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의 창이 닫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닫히면 오랜 시간 동안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권력 모형에 관련된 OX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공단기 사이트 오면 이제 뭐 올라가요. 그러니까 1단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한 7, 80개 했죠. 그러면 한 160개 배로 이제 늘려서 설명까지 가서 좀 OX 좀 더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고 좀 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 공단기 사이트에 있는 요 내용도 한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내용 설명도 해요. 자,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여러분, 무의사결정론에서는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그래서 밟아버리는 거죠. 자, 21번 갑니다. 무의사결정을 통해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사결정은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면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밟아버려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거면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2번 되겠습니다.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O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양한 표현들 공부하시면 되죠. 자, 무기사 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 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O예요, X예요? 이건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립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원주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엘리트론에 기반을 해서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엘리트 입장에서. 그래서 신엘리트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22번 한번 갑니다. 무기사 결정이란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나 요구를 정책 문제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것으로 지배적인 다원적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현상이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트론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현상이다. 신엘리트론에서 엘리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트론. 자, 갑니다.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행해진다. 자, 25번입니다. 무기사 결정은 엘리트의 두 얼굴 중에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뭐라고 불려요? 신엘리트론이라고 불린다. 신엘리트론이라고 불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사 결정 형태는 정책 과정 중에 정책 문제 채택 단계에서만 일어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책 문제 챙기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문제 채택 단계가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다.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는 무기사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 과정에서도 무기사 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셔야 돼요.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8번 되겠습니다. 무기사 결정론은 정치 체제 내에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여러분, O예요, X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 내에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된다. 요게 어떤 말이냐면요. 한번 보시면 우리 옛날에 우리 80년대 이런 같은 문제, 노동 인권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거론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불리 밥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언제 뭐 그런 인권 문제 따지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통제됐고요. 그다음에 정치제 내 절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으면 위원회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과될 것 같으면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위원들을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못 통과시킵니다. 밟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통제된다고 본다라고 하면 되고 O 되겠습니다. 무기사 결정론은 정책 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같은 강제력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한다. 그러니까 자, 사용한다. 모든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밟아버린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하위 정부 모형, 이제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은 정책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정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X입니다. 이건 왜 X냐면, 여러분 갑니다. 이건 정책 네트워크 분석은 정책 과정 행위자들 간의 정태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것? 동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요. 만약 하위 정부 모형 같으면 우리 이익집단 같은 경우 로비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입법화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관료들은 집행을 한다. 이런 관계를 동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관계는 안정적인 관계일지라도 이런 행위자들 간에 어떻게 동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행위자들 간에 동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계. 자, 해컬러는 이슈 네트워크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시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를 비판했냐면 해컬러는 하위 정부 모형을 비판했습니다. 하위 정부 모형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어떤 사회인데 뭐 걔들이 세 명이 다 한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대안적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게 이슈 네트워크예요. 이슈 네트워크. 아시겠습니까? 하위 정부는 정당, 정부 관료, 이익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X 되겠습니다. X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뭘 바뀌어요? 군부 관료 맞고 이익 집단 맞고 위원이에요. 의원 상임위의 의원 되겠습니다. 상임위 의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임위 의원들.
아니면 국회의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경계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오해요, X예요? 이건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이슈 네트워크는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갑니다. 하지만 정책 공동체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익집단, 그 다음에 의원, 그 다음에 관료, 그 다음에 학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경계 개방이 낮다는 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 공동체에 비해 이슈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 정책 공동체가 라고 하셔야 돼요. 요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의 평가 기준 요 내용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보다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O예요? X예요? 요거 X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 돈은 지금 나가죠. 그럼 편익은 장기의 미래에 나온다고요. 이거를 이제는 할인율이 높다면 현재로 땡겨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높아버리면 우리 장기 투자 사업 같은 경우 현재 가치가 너무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 사업이 선택될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할인율이 높을 때 편익이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보다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노노노노 뭐가 유리하다?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보다는 우리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제시되었을 때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 기법이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할인율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제시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할인율을 모를 때 우리는 내부 수익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이런 비용 편익 분석할 때는 직접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포함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포함한다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37번 갑니다. 수현재 가치는 비용의 총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 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편익의 총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 가치를 뺀 것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바뀌었습니다. 이게 21년 국가직 국어부 당시에 이게 19번 문제였는데요. 그게 세 번째 선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결정 모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부터 갈게요. 합리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는 현실적, 심리적 모형이다. O예요? X예요? 이건 X 되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만족 모형이죠. 만족 모형. 사이먼의 만족 모형.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니까 만족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 모형.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기존 플러스 알파 이거는 무슨 모형이요? 점증 모형 되겠습니다. 점증 모형. 점증 모형 정치적 접근이죠? 그래서 기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족 모형은 40번입니다.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참여 집단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적 접근과 귀납적, 현실적, 실증적 접근법으로 린드블룸과 윌답스키가 주장한 모형이다. 자, 우리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 타협, 조정, 정치적 접근, 린드블룸, 윌답스키, 선진국 이거는 만족 모형이 아니라 무슨 모형이라고요? 역시 점증 모형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41번 좀 올려서 할게요. 요 정도 올릴게요. 41번입니다. 점증 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증주의 입장에서는 실제 정책은 점증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죠.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점증으로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점증주의가 바람직하잖아. 이게 점증주의입니다. 자, 혼합주사, 혼합탐사 모형은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점증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른다. O예요? X예요? 이건 X 되겠습니다. 왜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혼합주사, 혼합탐사는 거시적 맥락 근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보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점증 모형으로 굉장히 상세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점증 모형과 주어진 큰 맥락 속에서 소수의 대안에 대해 정밀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는 합리 모형을 통합한 것을 혼합 탐사 모형이라고 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선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 포괄적인 합리 모형과 포괄적으로 다 보죠. 그 다음에 소수의 대안에 대해 정밀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는 점증 모형을 통합한 것은 혼합 탐사다. 그래서 혼합 탐사 모형, 혼합 주사 모형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같이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혼합 탐사 모형은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개괄적으로 관찰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략적으로 다 봐요. 그 다음에 면밀하게 이제 보는 거다. 계략적으로 파악하고 면밀하게 이제 검토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모두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4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모형은 드로는 정책 결정 과정을 하나의 정치 체제 맥락에서 파악하고 정책 결정 체제의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양적 모형이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양적 모형이 아니라 질적 모형입니다. 직관을 활용한 질적 모형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드로, 정책론의 드로. 정책 결정 과정의 하나의 정치 체제 맥락에서 파악하고 정책 결정 체제의 성과를 추적하려는 질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뭐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47번 되겠습니다. 최적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통찰 등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려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고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되겠습니다.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O예요? X예요? 이 선지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이고 우리 기획 같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바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단기적이다. 그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 노노노 단기적인 문제 해결 이런 걸 강조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X 되겠습니다. 49번 되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글자 넣으면 되죠?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통 안에 막 엉망으로 막 섞여있죠? 막 섞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 같은 조직 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강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시도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 왜 X예요? 여러분,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예요. 수평적인 관계 응집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 우연히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콜라캔 옆에 사이다 캔이 응집력이 강하진 않잖아요. 쓰레기통 안에 막 따로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뭘로 해야 돼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온도 중중중중중중 이렇게 가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앨리슨 모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슨 모형. 자, 사이버네틱스 다시 볼게요. 자, 52번입니다. 앨리슨 모형 중 합리적 행위자 모형 모델 1이죠.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얘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우리 국가 목표 추구에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계한 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가 단일적 결정자임을 긍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앨리슨 모형 중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 전체 이익과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그냥 케네디 이런 사람이죠.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 전체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되겠습니다. 앨리슨 모형에서 외교 안보 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 과정 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모델 2가 조직 과정 모형이에요. 그래 조직 과정 모형을 고려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55번입니다. 앨리스 모형 중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 정책 결정은 준해결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아니라 무슨 모형이요? 조직 과정 모형. 회사 모형과 유사한 조직 과정 모형에서 준해결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앨리스 모형 중에 조직 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모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할 때 SOP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앨리스 모형 중에 조직 과정 모형에서는 57번입니다. 정부는 단일한 결정 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이 강력하게 연결된 집합체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X입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강력하게가 틀렸죠. 그래서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58번 한번 갑니다. 앨리슨의 관료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들을 상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표 각각 달라요. 관료들이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는다. 자, 5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슨 모형 중에 관료정치 모형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높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각각 혼자 사는 거죠. 여러분 관료정치 모형은 그래서 관료정치 모형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낮다. 모두 매우 낮다라고 하셔야 돼요. 굉장히 각각의 동상이몽인 겁니다. 자, 정책 딜레마 모형은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온도 27도 맞추면 27도보다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히터가 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네틱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버네틱스. 자,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은 자동 온도 조절 절차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적응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말이에요. 여러분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적응적 의사결정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빵, 온도가 떨어지면 빵 이렇게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은 모든 변수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OX, X. 여러분 이거는 모든 변수가 아니에요. 한정된 변수입니다. 제한된 한정된 변수. 그러니까 온도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도 하나 정도.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정된 변수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요. 여기 62번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요 뒷부분은 우리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의에서 끝까지 2단원 끝까지 가고요. 3단원, 4단원부터는 이제 한 단원씩 갈게요. 우리 1단원, 2단원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끊어가는데 3단원, 4단원은 5단원, 6단원 끝까지는 한 단원씩 가겠다. 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우리 내일 이제 정책 집행자 유형 머릿속에 이거 한번 쫙 할게요. 미리 풀어주세요.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